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8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은 미국의 7월 비제조업 지수가 58.7을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6.5와 전월 기록인 56.0을 모두 웃도는 것으로 지난 2005년 1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7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등과 같은 경제지표 강세가 계속될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빨라져야 한다고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ISM의 7월 서비스업 PMI는 58.7을 기록해 전월의 56을 넘어서며 지난 200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의 7월 서비스업 경기가 예비치를 밑돌았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마르키트는 7월 유로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예비치보다 0.2포인트 낮은 54.2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으로 5일 밝혔습니다. 직전 달인 6월의 52.8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애플이 내달 9일 아이폰 6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간으로 5일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대로 애플이 4.7인치와 5.5인치 두 가지 모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달 9일은 9월의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지난해 아이폰 5S와 5C도 9월 두 번째 목요일에 공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서비스업 호조에 따른 조기 금리 인상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감 등으로 인해서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84% 하락한 16,429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0.71% 하락한 4,352선에서 S&P 500 지수도 역시 0.97% 하락한 1,92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39% 상승한 9,189선에서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0.07% 상승한 6,682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0.37% 상승한 4,232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유럽은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유럽만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우리 증시도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예, 저희 돌아가신 부친께서 항시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그 말을 하는데요. 글쎄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황을 상시하면서 이제 제가 시황한 지가 이제 여러분 말하시피 이제 3년 넘었었는데, 시황을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개인들이 손해가 제일 적게 날까,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맞췄습니다. 맞춰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홈페이지에 우리 서울경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떤 분은 저를 거의 손바닥 보듯이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말했듯이 어떻게 시황을 하면 우리 개인들에게 데미지를 많이 제일 적게 입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우리 부친이 이야기했던
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개인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분은 뭐 주식만 하고 있는 분들은 주식하고 상관없지만 코스닥이나 코스피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 뭐 지금 뭐 ELW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언급 안 하지만 4개의 이제 자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우리가 데미지를 크게 입는 부분이 오늘 저 홈페이지 댓글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청송이 1,000억을 치니까 5, 6조 갖고 있는 기관들이 오버슈팅 했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는데, 2020포인트 이후에 이제 2020포인트에서 이제 사고가 생기기 시작했죠. 2020포인트부터 이 주가가 이렇게 뜨니까 이제 또 모든 분들이 또 뭐 2,200, 2,300, 제일 심한 증권사가 대신증권이죠. 2,150 간다. 이렇게 이제 떠들어 버리니까 우리 개인들이 또 흥분을 해가지고 이 자리가 소위 말해서 올가미 자리였죠. 올가미 자리인데 이 올가미가 어디서 있었느냐 여러분 정확히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것 같으면요. 올가미가 우리 개인들이 무려 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 169억이 있는데 어제 손절매 100억 치고도 278억 손해보는 이런 참사가 나버렸습니다. 참사가 났는데 지금 이 붉은 선이 이제 분기점이고 영선이 이제 제로선인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돈 먹을 수 있는 게 277.50입니다. 277.50이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포인트 2,150이거든요. 2,150 가야 돈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을 특히 이제 이런 자리에서 특히 이제 220 이후에 220포인트 이후에 이 자리에 우리 개인들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버렸죠. 들어간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퍼주만 움직였습니다. 저퍼주만 움직이고 주가가 올렸는데 이때 우리 개인들의 마인드가 확 바뀌어버렸죠. 뭡니까? 주식은 계속 간다 신고가 거기다가 뭐 돈 40조 푼다 하니까 가면서 우리 개인들이 있는 돈 없는 돈 어제 1조를 그 꼭지 선물 평균 가격 270 이상에서 콜을 질러버렸죠. 콜을 질러버리고 콜 옵션 질러버리고 풀 옵션 매수 다 몽땅 질러버렸습니다. 질러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전부 상방향으로 끌어나죠. 상방향 끌어는 그거를 노렸죠. 노린 상태에서 금융기관이 이제 올가미를 딱 갖고 있다가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흡수를 해버렸는데 참 할 말은 많습니다. 할 말은 많고 안타깝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우리 개인들이 이제 영원하게 큰 올가미에 벗어나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 그 올가미입니다. 그 올가미를 저는 염려했습니다. 사실 염려를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제 여러분 절대 이제 매도 관점을 계속 봤죠. 매도 관점을 봤습니다. 물론 신고가에 따라 매도 관점을 봤는데 이 신고가 매수 때 저퍼주 100만 원짜리 넘는 롯데그룹이라든지 아모레그룹 그다음에 롯데칠성그룹 이런 부분을 상승해가지고 주가가 올렸습니다. 내실이 없었었죠. 특히 없었는 그런 부분에서 올림으로써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가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주식을 또 샀으면 괜찮은데 그런 주식 못 사고 또 2, 3등 주식 삼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개인들의 올가미에 빠지면서 영원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현금화를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특히 옵션 자녀죠. 옵션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현금을 적극적으로 해라 했는데 오늘 이제 400억 가까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시황을 했는지를 이제는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지금 270억 이거 적은 돈이니까 큰 돈입니다. 큰 돈이지만 이거보다 저번 7월처럼 더 데미지 800억에서 1000억 데미지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개인 구조로 봐서는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손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옵션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정리를 해라. 옵션 없는 분은 저 미친 X가 또 옵션 이야기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옵션 선물 코스닥 코스피 다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돈이 주식 빠지면 빠질수록 돈이 더 데미지가 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을
한번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옵션은 일단 현금화를 전량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선물도 현금화하자 했는데 선물 돈 어제 굉장히 많이 벌었었는데 어제 밀렸죠. 어제 이제 미국이 뜨니까 밀렸는 부분인데 선물 분기점이 263분기점입니다. 물론 뭐 지금 먹겠지만 먹는 것도 최대한 많이 챙기는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옵션은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적으로 보면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추가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정확히 여러분 오늘 왠지 꼭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추세는 아직까지 분명히 살아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5일이평의 하락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데 오늘 11일평 떨어지면서 주식은 만약 수익 난 게 있다면 최대한 현금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이 지금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2020포인트 이상의 상승, 물론 70포인트 상승했지만 이 상승에 우리 개인들하고 전혀 없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데미지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터시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여러분 이번에 이제 폭포가 왔죠. 제가 이제 현금 어제 해라고 했는데 현금 하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없는데 오늘 또 코스닥 자체가 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주가의 하락은 시작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뭐 전환선 기준 오늘 이제 전환선 하방 이탈이냐 만약 전환선 하방 이탈이면 하락의 고착과가 그런 되는 부분이 아닌가. 뭐 지금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뭐 제가 팔락하는 가격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대입니다. 2020포인트에 탈작하고 높은 가격대지만 지금 가격대가 상승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퍼주 외에는 상승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지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현금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남은 것들은 현금화에 집중하는 모양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거의 올가미에 폭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제 이제 그 글로벌 증시 특히 미 증시가 최근에 이제 폭락을 했어요. 좀 하락을 많이 했는데 다우존스 지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S&P 특히 반도체 지수는 굉장히 모양이 안 좋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독일 증시는 영원히 같고요. 영국 증시도 영원히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국 증시와 독일 증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문제됐다. 그 사이 우리가 상해 증시 때문에 상승하는데 오늘 또 상해 증시가 조금 먼저 밀렸는데 오늘도 상해 증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지만 최근에 하락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몸조리를 최대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원화의 강세는 두고두고 하근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선물 중심 가격을 누차 이야기했죠. 선물 중심 가격이 263 정도 이러면 10 이상 뜨면은 항시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거의 이때도 또 주식 더 간닥하는 분들이 많아버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데미지가 굉장히 큰 데미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시 그 선물이라는 게 땅 따먹기거든요. 우리 어릴 때 땅 따먹기 매물대 집중된 구간에서 매물대 집중된 구간에서 항시 거기에 가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이건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선물도 품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지금 오늘부터 이제 수익권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푸다작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2022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물이 267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수익권이 들어올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꼭지에 매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부터는 수익권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이제 잘 돈을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이 글로벌 증시도 빠지고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아프리카 TV하고 서울경제에서 오늘 무방을 합니다. 들어오시고요. 일단 첩자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는 굉장히 이제 검열을 좀 심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방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방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TV나 서울경제로 접속하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무방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은 추세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오늘 저점 많이 빠지면요. 오늘이 이제 저점 빠지면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반등이 재미가 없는 반등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현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고 일단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현금 갖고 있어라 이렇게 보는데 현금 갖고 있을 게 막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막 급락급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에 32% 또 하락폭에 62% 반등하는 이런 국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기서 매물 뛸 겁니다라고 했는데요. 저 시황을 정확히 하신 부분 그런 부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청송이 해외 증시하고 코스닥은 정확히 맞췄다. 코스피는 반대로 갔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스피에서 제가 매도 부분 이 부분은 옵션 시청자들을 살리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수제가 절대 낮은 지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를 안 뜨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일2평이 어제 꺾였어요. 꺾이고 이제 11일2평인데요. 11일2평이 일단은 하방 이탈이냐 복귀냐 문제는 오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방 이탈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세를 이야기할 때 11일평이 꺾이면 그때부터 추세는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지난주 수요일날 녹화의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2,090포인트 여장에서 불규칙 파형의 상승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이제 좀 제가 물론 일찍 파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일찍 파는 그 이후의 주가의 상승은 크게 여러분 아다시피 저퍼주의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몸조리를 좀 해라.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몸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누차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많이 들었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피봇의 중심선까지는 월 피봇의 중심선 하방은 무조건 내려온다고 했는데요. 일본에 딱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거는 손쉽고 헤엄치기였죠. 제가 이제 이번 주 초에 이제 주가 추가적으로 간닥하는 분들, 볼륨저 밴드를 안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일단 볼륨저 밴드 안에 들어가 음봉입니다. 그러면 이제 볼륨저 밴드 상단이 굉장히 저항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됩니다. 근데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까지 볼륨저 밴드 안 들어왔어요. 그 볼륨저 밴드가 오늘 다일 것 같습니다. 그게 2057포인트인데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볼륨저 밴드 상단 이후는 항시 오버슈팅입니다. 지난주는요 이거 의외였어요. 이런 그 주 볼륨저 밴드 이탈은 여러분 1년에 한 주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분 일단 볼륨저 밴드 저 고점에서는 여러분 뭐니 해도 고점 매도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몸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 실물 경제가 바탕되지 않는 주가의 상승은 한 번 하락하면 굉장히 하락이 길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몸조리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시면 옵션 회원 여러분, 옵션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손실을 확정 지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촌놈 신청원입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께서는 보수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춘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60선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투신권 중심의 기관 매도 물량과 중국의 지표 부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수급 상황 및 시장 진단 부탁드리고요. 어제 오랜만에 관심주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잉크테크가 장중 6% 가까이 급등 흐름을 보이다가 시장이 조금 무너지면서 다시 장 후반에는 윗꼬리를 달고 다시 약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잉크테크에 대한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5일선 지지 후에, 종거점 돌파형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그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1차적인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550포인트 이상 권역에서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고점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IT 부품주들, 이제는 바닥을 서서히 다져줘야 되는 부분들, 이때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어제 잉크테크가 6% 정도 상승을 했다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또 코스닥이 하락 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재차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차익으로 나오고, 지난번 하락 시점까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그런 기준으로 셀트리온이라든지 메디톡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바이오주들 위주로 우리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담아놓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메디톡스도 그렇고 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젠백스 이런 바이오 업종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되겠죠. 어제 일단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어제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1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온 모습. 사실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기관들이 거의 2달 만에 3천억 원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5일선을 이탈한 상황이지만은, 글쎄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재차 반등 시도는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지금 209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주가 지수가 21선까지 하락이 됐든 11선에서 돌려 세우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가놀이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2090포인트에 대한 도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1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앞에서 말씀드린 시나리오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인지를 좀 하시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상승 후에 눌림이 나오고 있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되겠죠. 지금 코스닥이 53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신용 반대매매라든지 주식담보 대출 반대매매라든지 초전화 나오면서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지난주 목요일에 아랫꼬리에서 증명이 됐었고, 그 이후에 코스닥 지수의 반등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코스닥의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되면서 재차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이제 역시나 어제 오전은 이제 반짝 상승 후에 되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그 세기가, 그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셀트리온 13% 정도 상승하는 좀 모습들이 나와졌고, 중요한 건 셀트리온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기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졌습니다. 특히 파라다이스라든지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오후장 들어서 셀트리온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는 바로 작정하고 패대기 치듯이 매도 강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코스닥의 하락폭에 비해서 제가 느꼈던 모습들은 코스닥이 단기 고점을 찍고 재차 전저점까지 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열려있다는 게 어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부터는 일단 관망하는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하락폭에 대한 여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어제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보유주들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제 3% 정도 상승했던 모습들이 바로 어제 상승폭을 반납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사실 개인들에게 개인들에 대한 이탈을 유도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직전 저점에 대한 테스트에 다시 한번 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 들어서 지루하면서도 짜증스러운 그런 주가 흐름이다. 다만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상단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이평선들, 이 이평선들이 우하향이 되면서 기간 조정 후에 수렴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이평선들을 끌어내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5일선 안착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추가 매수 여부 가능할지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잉크테크가 되겠죠. 이 잉크테크가 어제 시가부터 이제 마이너스권 까지 밀릴 때 이제 매수해서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제 이제 갭이 조금 크게 떠버렸죠. 3%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영역권 강보합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재차 6%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는데 중요한 건 어제 이제 코스닥이 조금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잉크테크도 보합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닥 지수가 자칫하면은 직전 저점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그대로 현금 보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 상승 시에 매도 관점 혹은 매수가 정리를 일단 하시고 코스닥의 지수부터 확인을 하면서 저점 매수, 잉크테크에 대한 저점 매수 다시 한번 노려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 매력이 상당히 큰 종목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기회비용 차원에서 현금 확보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오늘 코스피에 대한 11선 지지의 반등이냐 아니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코스닥 추가 하락 여부 지켜보면서 전반적인 포트 상황 점검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는 지난 종목이었죠. NC소프트와 잉크테크 AS까지 들어봤습니다. 5일선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